그날 나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서 울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겨울 공기 속에 손끝이 시려왔고 코끝에 닿는 냉기보다 더 차가운 건 현우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지연 씨, 현우랑은 연애까지만 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울음이 참 느린 아이였다. 눈물이 맺혀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그건 아마도 엄마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엄마는 늘 말했다. 지연아, 울면 마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야. 그치만 아무 앞에서나 울지 마. 마음의 중심을 잃으면 세상이 널 휘두를 거야. 그 말이 어릴 땐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생존의 방식이었다. 아빠는 낡은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셨다. 기름 냄새가 밴 점퍼, 늘 손톱 밑까지 시커먼 기름때가 끼어 있었지만 그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다. 지연아, 사람을 만나면 말보다 눈을 봐라. 진심은 눈에 담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그 후로 나는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했다. 말보다 사람의 기운, 눈빛의 흔들림, 손의 떨림.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라 믿었다. 현우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 눈빛에서 진심을 봤다. 겉으론 여유로워 보이지만 속 깊은 곳엔 외로움이 자리한 사람. 어쩌면 그게 내가 그에게 빠진 진짜 이유였다. 그래서 지금 이 문 앞에 서 있는 내 두 다리는 사랑의 설렘보다 그를 지켜야 한다는 이상한 사명감에 가까웠다. 지연 씨, 현우랑은 연애까지만 하세요. 하지만 그 말, 그 단 하나의 문장이 마치 내 가슴 깊은 곳에 그대로 박혀버린 것 같았다. 조용히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고 눈이 뜨겁게 올라왔다. 그 앞에서 울면 지는 것 같아서 애써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조명, 그날의 현우의 손. 아직도 기억난다. 현우의 아버지, 강 회장.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보던 인물이었다. 단정한 양복,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눈빛은 칼처럼 차가웠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눈이었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 지연 씨, 사람의 마음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다릅니다. 그 말에 나는 웃으려 했다. 정말 그랬다. 웃기지 않으면 울게 될 것 같았으니까. 회장님, 저도 그거 알아요. 저희가 쉽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다. 그냥 조금 낮았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당신은 착한 사람 같아요. 하지만 착한 것만으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 순간 옆에서 현우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왠지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집을 나와 택시에 올랐을 때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너무 밝았다.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웃으며 걸어가고 어디선가 버스킹 노래가 들려왔다. 그런데 내 세상은 조용했다. 마치 누군가 리모컨으로 소리끔을 눌러버린 것처럼. 휴대폰이 울렸다. 현우였다. 미안해. 내가 설득해볼게. 괜찮아. 그분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었어. 내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그 침묵 속에서 애써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도 난 포기 안 해. 너랑 있는 게 나한테는 전부야.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눈물이 나왔다.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건 아마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그가 내 카페로 찾아왔다. 검은 코트를 입고 안에 하늘색 셔츠를 받쳐 입은 모습. 겨울 햇살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으면서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다. 커피 좀 줘요. 연하게. 그가 웃었다.
나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연하게. 그게 요즘 내 마음이야? 아니, 요즘 내 마음은 너무 진해서 탈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 손등을 살짝 쓸었다. 그 작은 접촉에 심장이 흔들렸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모든 동작이 음악처럼 들린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 걸었다. 강남의 번쩍이는 불빛 사이를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는 가끔 내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고 나는 그 손끝의 온기를 느꼈다. 지연아. 응? 우리 그냥 멀리 가면 안 될까? 멀리? 아무도 우리 이름을 모르는 곳으로.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게 현실이야? 아니, 꿈이지. 그래, 현우야. 우리 꿈이라도 꾸자. 지금은 그것도 괜찮잖아.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엔 애틋함이 있었다. 그리고 약속하지 못한 약속이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몰래 만나야 했다. 식당에서는 구석자리만 골랐고 사진은 남기지 않았다. 가끔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게 나한테는 전부야. 근데 이게 세상한테는 문제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이 세상 앞에서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내게 편지를 한 장 건넸다. 오늘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지연아,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면 기다릴 수 있겠어?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조금 떨렸고 눈물이 목끝까지 차올랐다. 기다릴게. 근데 나한테 약속 하나만 해. 뭔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찾아줘.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엔 진심이 있었다. 그게 내 마지막 믿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다. 뉴스 속 인터뷰였다. 강현우 이사, 오늘 신사업 발표회에서 밝히길. 그의 얼굴 여전히 단정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조금은 외로워 보였다. 나는 카페 한쪽에서 조용히 그 화면을 바라봤다. 누군가 물었다. 지연 씨, 저 사람 알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아는 얼굴 같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말했다. 그래, 난 그 사람을 너무 잘 알아. 그는 내 청춘이었고, 내 겨울이었고, 내 첫사랑이었다. 그날 이후 몇 달이 흘렀다. 봄이 다시 오고 카페 앞 벚꽃이 만개하던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지연 씨죠? 낮고 차분한 목소리. 저강 회장입니다. 손에 쥔 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현우가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그 목소리는 그날과 달랐다. 딱딱한 권위 대신 아버지의 마음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거울 앞에 섰다. 머리를 묶고 코트를 걸쳤다. 거울 속에 나는 예전보다 조금 달라 보였다. 눈가엔 약간의 주름이 있었고 그 사이엔 수많은 기억들이 얽혀 있었다. 그래, 이제 나도 어른이구나. 그리고 어른의 사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배웠지. 밤이 깊어가던 카페 안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조금 낯설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스피커에서는 오래된 재즈가 흘렀다. 마감 시간을 알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하나 둘 조용히 공간을 채워나갔다. 그때 문이 열렸다. 문종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고 차가운 바람 사이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현우였다. 검은 코트깃을 세운 채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다. 머리칼은 살짝 짧아졌고 눈빛에는 그동안의 시간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내가 기억하던 그 따뜻한 미소였다. 지연아.
그의 목소리. 그 한 단어에 시간이 순식간에 되돌아간 듯 했다. 오랜만이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내 앞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의 조명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가 커피잔을 잡는 손등에는 예전보다 굳은 살이 많아져 있었다. 회사 일 때문일까 아니면 마음의 짐 때문일까? 아버지가 연락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놀랐어. 그분이 먼저 연락하실 줄은 몰랐거든. 그 사람도 후회하셨대. 그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약간의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땐 몰랐대. 그렇게 말 한마디로 사람의 세상을 바꿔버릴 줄은.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그때의 상처가 다시 스쳤다. 그래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늦지 않았어.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연아,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 속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예전에 그 소년 같은 부드러움 대신 이제는 진짜 남자의 마음이 느껴졌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흘러내리며 가로등 불빛을 번지게 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에 닿을 때마다 그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마치 그 안에 내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 것 같았다. 이제는 아버지도 인정하셨어. 사람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낄 땐 그게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한테 물으시더라. 뭐라고? 아직도 그 아이를 사랑하느냐고. 그는 웃었다. 내 대답은 내가 이미 알고 있잖아.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참으려 했지만 그 따뜻한 공기 속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는 말없이 내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그 손의 온기가 너무 익숙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다. 현우야.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너무 멀리 돌아온 것 같아. 그가 미소 지었다. 그래도 돌아왔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말이 이상할 만큼 편안하게 들렸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상상했던 장면이 지금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다. 지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는 더 이상 불안이 없었다. 그저 따뜻함만 있었다. 이젠 내가 지킬게.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이번엔 믿어도 되겠지? 당연하지.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엔 진심이 있었고 그 진심은 나를 다시 숨쉬게 했다. 며칠 후 나는 회장님을 다시 만났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정장 대신 회색 니트에 커다란 안경을 쓴 모습이 낯설었다. 지연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 말에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당시엔 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그 이후로 웃질 않더군요. 그의 눈빛이 창밖으로 향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옳은 선택을 한다고 믿었는데 이젠 모르겠어요. 사람의 행복이 뭔지를.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젠 괜찮아요. 그분이 있었기에 저희도 더 단단해졌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엔 진심 어린 후회와 따뜻함이 있었다. 이제는 제가 두 사람의 행복을 바라보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그 말이 끝나자 내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그때 깨달았다. 그의 냉정함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형태였다는 걸. 며칠 뒤 현우와 나는 바다로 떠났다.
긴 시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에 맞춰 웃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바람을 맞았다. 그가 내 머리카락을 살짝 쓸며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이제 진짜 우리야.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그날 내 마음속 모든 그림자가 햇살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카페를 연다. 그의 사진이 카운터 옆에 놓여 있다. 옆에는 작은 메모 한 장. 사랑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머무는 용기야.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그날의 그 봄빛이 다시 떠오른다. 봄은 늘 조용히 찾아왔다. 겨울의 잔재를 다 씻어내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길가의 나무들은 새순을 틔우고 있었다. 카페 앞 벚꽃나무에도 연분홍색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 작은 생명이 내게 말을 거는 듯했다. 지금은 괜찮다고. 문이 열리고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다. 오늘 커피는 내가 내려줄래? 현우였다. 여전히 깔끔한 셔츠 차림에 손목엔 오래된 시계 하나. 이제는 그 어떤 명품보다도 그의 손목에 있는 그 시계가 더 잘 어울렸다. 오늘은 내가 바쁜데 그래도 해줘. 지연이가 내린 커피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예전보다 더 솔직해졌을 뿐이다. 커피 머신에서 나는 스팀 소리가 잔잔한 음악처럼 들렸다. 그는 카운터 너머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그럼 매일 확인해. 이건 꿈 아니야. 우리는 가끔 함께 출근했고 저녁엔 작은 식탁에서 서로의 하루를 나눴다. 그의 양복 재킷에 묻은 커피향, 퇴근길에 사온 빵 봉지의 따뜻함, 그 모든 게 내 하루의 작은 기쁨이 되었다. 지연아. 응? 아버지, 내 얘기 자주 하셔. 정말? 응. 요즘은 나보다 너 걱정이 더 많으신 것 같아. 그의 말에 웃음이 났다. 그분 많이 달라지셨지. 그래. 요즘엔 나한테 자꾸 배우라 그래. 사람의 진심은 결국 통한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그 손끝의 온기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회장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된장국 냄새와 노릇한 생선 굽는 소리가 가득했다. 회장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식사를 하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연 씨, 네 아버님. 현우 녀석, 예전엔 내가 아무리 말해도 고집만 부렸는데 이젠 당신 덕분에 훨씬 단단해졌어요. 그 말에 나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회장님은 미소 지으며 내게 된장국을 더 떠주셨다. 그분의 손에는 여전히 권위 대신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진심이 느껴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카페는 점점 손님이 많아졌고 현우는 회사를 조금씩 정리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내게 물었다. 지연아, 우리 작은 카페 하나 더 내볼까? 또, 응, 바다 근처에 조용한 곳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엔 설렘이 있었다. 예전처럼 불안한 눈빛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기대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좋아. 우리 커피 향으로 바람을 채우자. 며칠 후 우리는 함께 바다로 향했다. 도시를 벗어나고 산길을 지나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햇빛은 부드럽게 물결 위로 부서졌고 갈매기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가 차를 세우고 조용히 말했다. 여기야. 작은 흰 건물, 낡았지만 단단해 보였다. 이곳이 우리의 두 번째 카페가 될 거야. 그의 말에 마음이 벅차올랐다. 며칠 뒤 우리는 그곳을 새롭게 꾸몄다. 벽은 따뜻한 크림색으로 칠하고 창가엔 라벤더 화분을 두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햇살이 바닥을 스쳤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명패를 올려두었다. CAF 비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 나는 그 이름을 천천히 읽었다. 비긴.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한 거잖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러 그곳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의 카페로 불리게 되었다. 연인들이 찾아와 커피를 마시고 결혼식을 앞둔 이들이 여기서 사진 찍고 싶어요.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의 행복이 마치 내 과거의 조각들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 같아서. 어느 봄날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던 순간 현우가 나를 불렀다. 지연아. 응? 그는 조용히 내 앞에 서서 작은 반지 상자를 내밀었다. 우리 이쯤에서 진짜 끝내자. 끝내자. 연애, 약속, 불안 그런 거다. 이제 우리 결혼하자. 순간 웃음이 터졌다. 이 사람 정말.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번엔 진짜 약속할게. 이제야 내가 준비된 것 같아. 그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햇살이 그의 뺨을 스치며 반짝였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커피향, 바람, 바다 그리고 그 사람. 그 모든 게 한 장면처럼 내 안에 새겨졌다. 우리는 결국 결혼했다. 식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하얀 셔츠에 네이비 재킷을 입은 현우는 언제보다 편안해 보였다. 나는 흰 원피스를 입고 작은 꽃다발을 들었다. 회장님은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이제야 진짜 행복하구나. 그의 목소리에 울컥했다. 식이 끝난 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지연 씨, 이제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맙네. 그 말에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그 눈물을 웃음으로 삼켰다. 밤이 되자 카페 앞 바다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현우야. 응? 우리 참 멀리 돌아왔지. 응, 근데 결국 여기잖아. 그는 내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이제 어디 가지 말자. 그래, 이젠 어디도 안 갈게. 바람이 살짝 불었다. 하늘에는 별이 떴다. 그 별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랑은 결국 그렇게 돌아온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는 멀어져도 다시 만나기 위해 떠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회장이 말하던 그 차가운 말이 이제는 조금은 다르게 들린다. 연애까지만 하라. 아마 그 말 속엔 끝까지 사랑하라는 뜻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늘도 그의 손을 잡고 새벽을 맞는다. 커피 향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창밖에 햇살이 창문을 스치며 들어오고 그 빛이 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든다. 지연아, 행복해? 그의 물음에 나는 대답했다. 응. 이제 정말 행복해. 시간은 참 이상하다. 그때는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하루들이 이제는 눈을 뜨고 감는 사이에 흘러간다.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들어온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햇살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든다. 테이블 위엔 아직 식지 않은 커피 두 잔. 하나는 내 것, 하나는 현우의 것이다. 그는 여전히 아침마다 커피를 내린다. 습관처럼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붓는다. 그 소리가 내 하루의 첫 음악이 되었다. 지연아, 오늘은 바람이 좀 세다. 그가 말하며 창문을 닫는다. 그 손끝엔 세월의 흔적이 있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손.
예전엔 그 손을 잡는 게 설레었는데 이젠 그 손이 내 하루를 지탱해준다. 카페 비기는 이제 10년이 넘었다. 한때 조용하던 바닷가 마을은 조금씩 변했고 카페 앞 도로에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래도 그 향기만큼은 처음 그대로다. 라벤더와 커피 향이 섞인 조용하고 따뜻한 공기. 그 향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여기 예전부터 오고 싶었어요. 이곳에서 프로포즈하면 사랑이 오래 간다던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난다. 이 공간에 깃든 사랑이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게 참 이상하면서도 감사했다. 어느 봄날 회장님이 카페에 오셨다. 이젠 완전히 백발이 되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다. 여기만 오면 마음이 편하네. 그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현우 어릴 땐 이 녀석이 이렇게 웃을 줄 몰랐어요. 아버님, 이제는 너무 잘 웃잖아요. 그래요. 그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가 내게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그의 컵 앞에 내려앉은 김이 마치 마음속 무거운 생각들을 모두 덮어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현우와 나는 카페불을 끄고 바다로 나갔다. 달빛이 물 위에 반짝이고 파도가 발끝을 적셨다. 지연아. 응?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어떻게 잊겠어? 그날 내가 내 커피 맛 없다고 했잖아. 그랬었지. 근데 이상하지. 그날 이후로 다른 커피는 아무 맛도 안 나더라.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건 내 입맛이 변한 거야. 아니, 내 마음이 변한 거야.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바람이 불었지만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며칠 후 우리의 카페는 한 잡지에 소개되었다. 사랑이 머무는 공간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 사진이 실려 있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그들은 말한다.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머무는 마음이라고.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 우리가 지켜온 건 사랑이 아니라 머무름이었구나. 세월이 더 흘러 머리카락엔 흰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 나는 예전과 다르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같았다. 그는 나를 보며 종종 말했다. 넌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아. 아니야. 주름도 늘었고 머리도 휘어졌어. 그래도 내 눈엔 여전히 그때 그 지연이야. 그 말 한마디가 오늘도 나를 하루 더 살게 했다. 가끔은 젊은 손님들이 묻곤 한다. 사모님,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랑하셨어요? 나는 웃으며 답한다. 우리요? 그냥 매일 다시 선택했어요. 다시요? 응. 사랑은 한 번 약속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오늘도 당신과 있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마다 현우는 내 옆에서 웃었다. 저 말은 내가 했던 건데. 그래도 내가 먼저 실천했잖아. 맞아, 당신이 나보다 강했지.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사람들이 떠나고 새로운 얼굴들이 찾아오고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루는 어린 커플이 찾아왔다.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혹시 이 카페, 그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얘길 아직도 하는구나. 그 이야기 듣고 저희가 결혼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현우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그럼 이건 서비스입니다. 그 사랑이 오래가길. 그 커플은 웃으며 손을 잡고 나갔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해질녘 바다 위에 길게 늘어졌다. 해가 지고 카페불이 하나둘 꺼질 때쯤 나는 늘 같은 생각을 한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사람이 떠나도 시간이 흘러도 그 향기만은 그대로 남는다. 커피를 내릴 때마다
나는 그때의 나를 떠올린다. 그때의 불안, 설렘, 두려움, 그리고 용기. 모든 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현우는 지금 내 옆에서 조용히 신문을 읽는다. 창가에는 노을빛이 스며들고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춘다. 나는 여전히 커피를 내린다. 그 향이 방 안가득 번지면 그가 말한다. 이 향기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걱정 마, 이건 우리 향기야. 그는 그 말을 들으며 내 손을 잡는다. 그 손이 여전히 따뜻해서 나는 오늘도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낀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사랑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하루를 함께 살아내는 일상의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다. 커피 한 잔의 향기처럼 조용히 그러나 오래 남는 것. 그게 우리의 사랑이었다. 회장이 아들에게 그 여자는 연애만 하라고 했잖아. 그 말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끝났다. 그 여자는 끝까지 사랑했고 끝까지 머물렀고 결국 그 집의 가장 따뜻한 자리가 되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이런 사랑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면 그건 아직 당신 안에 사랑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기억, 그게 오늘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될 때가 있죠. 이 사연처럼요.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 마음의 한구석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라디오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